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오학영입니다. 1부에서는 사실과 역사성, 그리고 인간이 역사 활동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범주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범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본 디지털 상황, 그 역사학의 역사 탐구의 민주화 경향, 이런 데서 우리가 역사를 오류 없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탐구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정도를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역사 탐구에서 오류나 왜곡을 피할 수 있는 방향 혹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건강한 역사적 사유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두 방향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째, 건강한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자고 또 좋은 마음 갖도록 노력하고. 둘째,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튼튼한 몸이 되기 어렵잖아요. 이 책은 둘째 방법에 무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습관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또는 편견이나 무지 때문에 빠지는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봐서 건강한 역사적 사고에 도달하려는 바람에서 쓴 책입니다. 오류는 단지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에 빠져드는 방식이라는 피셔의 말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란 연도나 이름을 잘못 쓰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심각한 오류는 잘못된 추론들을 가리킵니다. 편견을 포함해서요. 참된 사실에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늘 자신의 추론이나 생각을 점검하는 인식론적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뭔가 한번 꽂히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하죠. 생각을 바꿀 기운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서 오류를 저지르는 겁니다. 산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류는 고치면 그만입니다. 고친 만큼 우리는 세상과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 세 분의 선배 역사학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제 당나라의 유지기가라는 분이 있어요. 서기 8세기경에 인류 최초의 역사 개론인 사통을 썼습니다. 이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역사서에 어떤 오류 왜곡이 나올 수 있는지 쭉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변한 걸 모르고 그냥 적는다든지, 이건 실수죠. 누군가한테 쌀이나 황금 이런 걸 받고 고쳐주는 얘기까지 적어놨어요. 이건 의도적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천의 사기도 유지기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학자로는 장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고의 학자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중국 고대 사적 교독법이라는 아주 무거운 이름이에요. 중국에서 고대라고 하는 거는 1912년 신해혁명 이전의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고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책도 제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어떻게 고전과 역사서를 오류 없이 읽을 것인가로 하려고 했는데 뭐 할 수 없이 역사문헌 교독법이라는 아주 어렵고 딱딱한 제목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한문이라는 언어의 벽에 대한 환기부터 판본, 그다음에 교수, 교감 찾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거, 그다음에 가짜 책을 구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 고전 공부를 할 때 기초에 대해서 아주 노학자의 경륜을 담아서 아주 차분히 설명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미국의 역사의 선배, 제가 선배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쓰는데 데이비드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오류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해요. 단지 사람이 저지른 실수 자체가 아니고 실수에 빠져드는 방식, 즉 무엇보다 잘못된 추론을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하죠. 1970년대에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자기 이름이 그 책에 인용됐을까 봐 전전긍긍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피셔의 책은 이번 제 책의 구조나 논리, 사례를 확장하는 데서 많은 부분을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흥미롭고 아마 읽다 보면 이렇게 함정이 많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BC 5세기에 살았던 역사로 번역되는 책의 저자인 헤로도토스가 있어요. 이분은 지중해 지역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관찰 기록을 남겼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우상의 풍습이 없다, 결정한 내용을 서로 재심하는 관례가 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처벌을 신중히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등등 이 풍속을 적어놓습니다. 흥행에 성공했던 헐리우드 영화 300이 바로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7권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쓴 겁니다. 영화를 보면은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인데 아주 감정적이고 야만의 짐승처럼 묘사가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무슨 좀비 집단 같아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 왕이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신중하고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정작 야만적으로 뒤튼 거는 헐리우드 영화 300였던 거죠. 저는 영화나 드라마가 또 다른 창작의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꼭 역사적 사실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영역이 있죠. 다만 역사를 소재로 가져올 때는 예컨대 세종이 본래 여자였다든가 임진왜란은 조선이 일본을 침략한 사건이었다는 식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솔직히 영화 300에서는 단순한 역사를 가지고 하는 놀이, 엔터테인먼트, 역사 소비가 아니라 저는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책 제 1장 맨 먼저 제가 고백을 했는데 이 사료가 예전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더군다나 알던 단어였는데 놓치고 그걸 이제 출간된 뒤에 발견하는 거죠. 그것도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책이었어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오류는 셀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지만 사람이나 연도를 잘 못 외우는 편이거든요. 이름도 못 외우고 연도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역사학자 하냐? 저처럼 합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취미로든 혹은 좀 더 전문적으로든 할 때 잘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반면 한편으로는
잘못을 줄이면 그만큼 나아집니다.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잘못을 줄이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 탐구를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 궁극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